세 번째 주제는 종합특검과 한동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종합특검 이제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23일이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입니다. 종합특검은요, 법을 바꿔서 다시 한 달간 수사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연장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자, 그렇게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종합특검이 마지막 수사 대상으로 한동훈을 지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간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각오입니다. 도대체 종합특검은 무슨 이유 때문에, 도대체 한동훈의 어떤 범죄 혐의를 포착했기에 마지막 수사 대상으로 한동훈을 지목한 걸까요? 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종합특검이 한동훈을 소환하기로 했다라는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 기사 나왔는데 저는 이 뒤에 언론의 후속 보도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한다? 왜? 아니, 지금까지는 한동훈이 윤석열 계엄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한동훈 잡아서 무릎 꿇리라는 둥, 한동훈 잡아 족치라는 둥, 뭐 그렇게 했대잖아. 그래서 마치 한동훈이 윤석열 계엄의 피해자인 것처럼 돼 있는데, 자, 종합특검이 그런 한동훈을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벼르고 별나서 나온 겁니다. 자, 종합특검이 지금 포착하고 있는 혐의는 계엄 다음 날, 내란의 밤 바로 그 다음 날 열린 당정대 회의였어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당정대 회의에는 한동훈과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요. 한덕수, 박성재, 방기선, 이상민 이런 사람들도 여기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원식, 홍철호, 김주현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참석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검찰에서 데리고 온 자기 사람들, 자기 최측근들을 다 모인 거야. 당시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척을 지기도 했지만 사실 원래 한동훈도 윤핵관이잖아. 윤핵관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당정대 회의가 아니라 윤핵관 회의였던 거예요. 윤핵관 회의. 윤핵관 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는 또 뭐가 열립니까? 예, 이른바 안가회동이라는 게 열립니다. 안가회동,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그리고 또 그 이완규, 역시 윤핵관들로만 회의가 열려요. 자, 그리고 이 윤핵관, 두 번째 윤핵관 회의인 안가회동에서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이들은 윤석열의 탄핵과 검찰 공수처 수사, 특검 수사에 대비한 논리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탄핵도 막고 수사도 막고 그렇게 하자라고 작당을 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안가회동입니다. 근데 이 안가회동은 뭐 이후에 열렸다? 당정대 회의 다음에 열려요. 이게 2시, 안가회동이 6시. 그리고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윤석열 당시 남아있던 최측근들, 김주현, 박성재,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여기 또 모인 거예요. 따라서 이 당정대 회의라는 거 하고 안가회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인 거야. 더 황당한 얘기 해줘요. 자, 당정대 회의는 어디서 열립니까?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안가회동은 어디서 열리느냐? 역시 삼청동 안가에서 열려요. 국무총리 공관과 안가, 삼청동 안가 걸어갑니다.
걸어서 100m 밖에 안 걸려요. 제가 그때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청와대가 있잖아요. 자, 청와대 앞에 길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청와대 앞에 길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여기에 이제 북촌에 여러 가지 상가들이 쭉 있을 거예요. 여기 상가. 이게 식당들 막히고 있는 데 있죠. 예. 여기쯤에 보면은 금융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더 가면 감사원도 있죠. 그리고 일로 더 올라가면은 국군 서울병원, 국군 통합병원이 있어요. 서울지구병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국무총리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 어디? 여기 있어요. 총리 공간. 총리 공간에서 조금 위에 여기 뭐가 있다? 여기에 안가가 있습니다. 이 총리 공간과 안가 사이 요런 골목이 하나 더 있어. 이 골목 맨 앞에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예, 공중 화장실 있고 왜 그 산길 올라간 길 있죠? 등산로 있죠? 그쪽에 있는 한옥 건물이 사실은 안가입니다. 총리 공간과 안가는 진짜 걸어서 100m예요. 제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총리 공간에서는 오후 2시, 안가는 오후 6시. 그러면 그 두 개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연관이 있는 거지. 참석자도 비슷해. 자, 그리고 그 자리에 한동훈이가 가 있었던 거야. 당정대 회의에. 그러니 당연히 이 안가회동과 이 당정대 회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거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가회동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거기에서 박성재하고 이상민, 윤석열을 탄핵과 특검 수사에서 구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를 서로 교환합니다. 법률 검토 자료를 서로 교환을 해. 박성재는 빨간 봉투, 이상민은 까만 봉투. 그리고 거기서 교환된 내용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한 작전이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특검 수사에 대비한 작전도 거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 그 어거지 논리의 시작이 어디냐? 다 여기에요. 자, 그러면은 한동훈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수사를 받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될까요? 지금 한동훈이 수사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 당정대 회의에 대한 겁니다. 이 당정대 회의에는 한동훈, 추경호,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홍철호, 정진석 등이 참석합니다. 국힘당과 행정부, 대통령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추경호,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죠. 박성재,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징역 25년, 이상민, 징역 15년, 김주현 현재 재판받고 있죠. 홍철호, 정진석 다시 현재 재판 아니면 수사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에요. 누구만 빠졌다? 한동훈만 빠졌네?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인데 한동훈은 왜 빠졌을까? 얘는 정말 클리어할까? 얘는 이너선트 무죄일까? 글쎄요. 객관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예. 그러니 사실 지금에서야 한동훈이 수사를 받는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진작에 수사 받았어야지. 지금까지 한동훈을 빼준 게 누굴까? 예, 저는 그게 조은석 내란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일찌감치 했었어야 돼. 근데 제대로 안 한 거야. 자, 당시 이 당정대 회의에서는 윤석열의 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 그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보여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에 대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동훈이 참여한 이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 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 윤석열 계엄 정당화 논리 등등이 여기서 논의가 된 걸로 봐. 심지어는 뭐도 있다? 윤석열이 이제 앞으로 계속 대통령직 계속 수행할 수 있겠어? 없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정권을 인수받아 가지고 과도정부 비슷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여기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논의라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나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저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에서는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윤핵관들, 윤석열 신북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한동훈이 왜 꼈겠어?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신북들이 한동훈을 데리고 와가지고 니한테 권력을 이양해 줄 테니 우리의 계획에 협조해라. 우리가 윤석열 탄핵과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데 네가 여기에 협조해라. 사실 이때 한동훈의 협조 없이는 윤석열의 탄핵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판에 한동훈 친한계에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잖아요. 그때 윤석열한테 탄핵 투표를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울산시장하고 있는 김상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당정대 회의 참석자들은 한동훈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야, 윤석열 가지고는 더 이상 정권 유지가 안 되니까 윤석열은 자진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대신에 탄핵이나 수사는 우리가 막아주자. 대신에 한동훈 니한테 권력 줄게. 네가 협조만 해라. 사실 지금에서 하는 게 오히려 늦었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 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박성재 내란 주요임무 종사 1심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은 12월 4일 내란이 실패로 끝난 바로 그날 오후 2시 당정대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가회동이 열리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윤석열이 이상민과 김주현에게 내란 범죄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안가 모임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당정대 회의를 여는데 여기에서도 대응 계획이 논의가 됐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만들었다. 그게 어디서 했다고? 당정대 회의에서 했다고. 이 당정대 회의에 누가 있었다고? 한동훈이 있었다고.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박성재 내란 사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가회동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이 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정대 회의에서 어떻게 보자면 개밥의 도토리 같잖아. 한동훈 빼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도 윤핵관이었잖아. 한동훈만 윤핵관이었다가 튕겨 나온 사람이고. 근데 당시 여당 대표였죠. 여당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대통령직을 하야하는 거야. 사퇴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권력을 누군가가 대신해야겠지. 법률적으로, 헌법상으로는 그거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는 힘이 없어. 언제든지 나가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힘을 누가 받쳐주라고? 한동훈이가 받쳐주라고. 그래서 뭐 여러분 한한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12월 8일에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한 브라더스. 예, 이 한한 브라더스가 공동 담화를 하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없는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자기들이. 근데 지들이 뭔데 질서 있는 퇴진을? 아무래도 이때는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들이 뭔데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물러나게 하겠다. 근데 앞서 당정대의 회의할 때 하야 안 돼, 탄핵 안 돼, 파면 안 돼, 다 안 된다고 해놓고
요때는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탄핵을 반대한 거잖아요. 그 전날에 이미 탄핵안은 가결이 무산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자기들이 뭐 추진하겠다. 퇴진 전에 국정 관여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총리가 한덕수가 한동훈과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정신이 나간 발표죠. 한동훈이 나름대로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말이 나중에 자기의 뒷다리를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나와서 이 한한 브라더스가 야 이제부터 윤석열 우리가 물러나게 할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공동 통치할게 라고 발표를 한 거죠. 대통령을 자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당대표가 나눠서 행사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위헌이죠. 이게 위헌적인 행동이고 이것 자체가 내란에 부역한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한 공동통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한 브라더스의 이 공동통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명백한 위헌이에요. 뭐 한덕수야 지금 징역 15년 하고 이제 곧 확정이 될 테니까. 근데 한동훈은 뭐 심지어는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매일매일 막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불러다가 생쇼를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종합특검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저 같은 일개 기자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기자가 봐도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데 그 수사 기록을 차라리 저한테 다 주시면 수사 기록,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목록을 저한테 다 주시면 제가 한번 구성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일개 기자도.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이 법리 구성은.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쉬운데 일단 보세요. 대통령 권한의 사적 위임은 불가능해요. 대통령 윤석열 내가 야 이제부터 니네 둘이 통치해 한한 브라더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국정 대행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탄핵 같은 헌법적 절차를 거쳤을 때 직무 정지가 되는 거지 지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회의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통치할게요. 좀 빠져 있으세요. 라고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여당의 공동 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전부 다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데도 여태까지 내란 특검은 한동훈을 조사조차 하지도 않고 뭐 출국 금지를 했다가 풀어줬다가 뭐 종합특검도 쓸데없는 짓을 해서 괜히 빈축만 산 겁니다. 특검을 제대로 임명을 해야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의 특검 그리고 검사들 수사관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호랑이를 잡아야 되는데 토끼를 보내면 됩니까 그게? 근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다. 어찌됐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 한동훈에 대한 이 범죄 혐의는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에 없는 권력 분배를 한 거잖아요. 헌법에 없는 자기들끼리. 이것 자체가 내란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시간에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했던 행위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는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발표를 했고 우리가 뉴스로 봤고 영상으로도 지금 유튜브 가면 여러분께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내란 혐의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이미 나와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들 윤석열을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당정대회 때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은 특검의 수사 기록에도 다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저는 충분히 이번에 한동훈을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참고인 조사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참고인 조사로. 근데 여러분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여태까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아니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데 저걸 그냥 놔두냐라고 이제 법률 전문가들 많이는 아니고 극소수가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사를 안 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한동훈의 혐의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의 내란 방조 혐의는 실제 입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직무정지, 대통령의 윤석열의 직무를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하거나 12월 7일에 1차 탄핵안을 당론으로서 반대해서 탄핵을 지연시키거나 탄핵 포교를 무산을 또 당대표였으니까 자기가 사실상 지시한 거 아닙니까? 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겠지만 대통령 권한 유지한 퇴진안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생각을 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적인 국정 운영 한한 브라더스의 공동 통치를 발표했다는 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사 책임 이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한동훈이 이 행위를 했을 때 윤석열이 예가한 행위는 명백한 내란이야. 근데 이미 앞서 판결들을 보면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와 있어요. 직위원마저도 그걸 내란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국회 군대 보낸 것을. 근데 그것을 우리가 TV로 보고 한동훈은 심지어 자기가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조의 고의성이 있었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은 앞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예, 윤석열 하야한데 파면한데 고의성이 있죠. 내란 실행을 내란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내란의 실행과 내란의 지속을 용이하게 했다 한동훈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형사상의 내란 방조는 별도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증거들이 수집이 돼 있고 수사가 돼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건 뭐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 자서전 있죠. 예, 자서전에 보면 12월 3일 밤에 전화가 왔다고 하죠. 뭐 믿을 만한 분한테 전화가 왔다. 본인이 이건 얘기를 하기도 했으니까 전화가 와서 너가 체포 대상이야. 그리고 윤석열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잡아 죽일 거야. 절대 국회로 가지 마라. 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현직 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한다. 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이 선언한 이 비상개업이 불법이란 걸 언제 알았을까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2월 3일 밤에 전화를 받고 한동훈은 이게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겁니다. 인식. 그럼 아까 보면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한동훈이는 12월 3일 밤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저놈이 나를 체포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안 상태에서 당정대 회의도 하고 윤석열 면담도 하고 1차 탄핵안 당론으로 부결시키고 한덕수 브라더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이건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자기 자서전에도 써 나와서 말도 해.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인식이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인식이 명백하게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빼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뒷단의 행위가 만약에 앞단에서 인식이 없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입증하기가 힘든데 한동훈이가 자기의 죄, 그러니까 자기 혐의, 자기 죄에 대한 증거를 자기 입과 자기의 책에 다 써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소환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뭐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까지 증거가 명확한데 또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닐까. 특검의 수사 능력, 뭐 김태효도 구속시키고 유병호도 구속시키고 이런 것들은 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엉뚱한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뭐 홍장원이나 조성현 같이 어떻게 보면 내란의 종식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을 수사해서 지금 14일에 일괄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수사를 하는데 시간을 썼을까, 허비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특검 기간 연장하기 전에 수사를 하고 한동훈을 비롯한 예를 들면 이날 뭐 한동훈만 있었나요? 나경원도 있었고 김기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란의 지속, 내란의 동조에 가담을 한 사실이 이진관 판사의 박성재 판결문에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거를 기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은 불러야 되는데 특검 이달 말에 끝납니다. 두세 번은 불러야 되고 증거를 모으고 뭐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요. 시간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구속이 된다고 하면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벌여서 탄탄하게 다져서 공소장을 쓴 다음에 한동훈을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그 전에 지금 제대로, 제가 이제 쓸데없는 기우이길 바랍니다. 특검이 많은 준비를 해놨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믿고 싶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검에도 한번 좀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시작을 칼을 뺐으면 제대로 끝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동훈만의 문제가 아니고 추경호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추경호를 비롯해서 뭐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연결되는, 공범으로 연결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특검에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12월 4일부터 12월 7일 그리고 12월 8일에 한덕수 브라더스와 함께 공동 통치 발표를 한 것까지 적어도 4일간 연속되게 한동훈은 윤석열의 내란의 지속을 도와줬다.